안녕하세요. 경성 크리처 오프닝 및 크리처 작화를 맡았던 김엔트입니다. 요즘 경성 크리처 시즌2가 오픈되었죠. 시즌1을 1년 조금 넘게 작업해본 경험과 에피소드를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드라마가 아니라 작업한 그림을 주제로 진행할게요. 어느 날 한 통의 연락을 받았어요. 드라마를 제작 중인데 목탄 작업을 맡기고 싶다고요. 시안으로 그림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시안은 특별히 따로 안 그리고 평소 작업물들 보여드리는 편인데 이 자료를 보내주며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테스트식으로 보고 결정한다는 것인데 되지 않는다면 시안 그림과 들인 시간이 사라지는 거죠. 저는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고 막상 프로젝트를 열어보면 작은 단체에서 행사식으로 만드는 영상이 많았기에 딱히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림 외주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시죠? 작은 일거리를 하지 않아도 큰 지장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개인작을 하는 것이 더 나았죠. 그래서 거절을 하려다 생각이 조금 바뀐 게 목탄이라는 재료의 특성 때문이었어요. 저는 목탄을 사실적인 형상보다 연상되는 이미지로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해왔거든요.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포인트만 잡아 시안을 보냈습니다. 연락받고 약 40분 안쪽으로 2장을 그려서 보낸 거예요. 내부 회의를 해보고 연락 준다고 했어요. 내부 회의? 뭐지? 그리고 한 30분 후에 또 2장의 시안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인물도 한번 보고 싶다고요. 정말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투자심일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2장을 했으니 플러스 2장 정도야. 그런데 조금 많이 요청하긴 하네. 이상하네 하면서 힘을 다 빼고 또 빠르게 팔절지에 그려서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당연히 대충 그린 것은 아닙니다. 표현을 많이 줄여서 그린 거예요. 조금이라도 대충 그리는 순간 미술 인생은 거기서 끝난 거라 생각합니다. 마음에 들었는지 바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때까지도 제가 무슨 작업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참고용으로 받은 자료들 조합하고 포인트 잡아서 목탄으로 계속 그렸어요. 이런 크리처가 나오는데 이때 설정이나 컨셉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이렇게 웅장하게 그려버렸습니다. 얘는 나중에 알고 보니 손톱만큼 작은 기생충이었어요. 초반 작업물입니다. 부위별로 분리해서 연구 자료처럼 화면을 구성했어요. 여기까지 여유있게 작업하다가 원본을 실제 촬영 때 소품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들었어요. 촬영 스케줄이 타이트해지면 필요한 그림이 늘어났고 그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 그림 작업량이 증가했어요. 뭔 드라마인데? 이거 조금 이상하다. 스케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할 때쯤 조 감독님과 담당 PD님이 작업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림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스토리를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흥미진진한 거예요. 음산하기도 하고 신비한 설정이 계속 나오니까 우와! 저희 미스테리 동호회 같지 않아요? 하면서 막 나댄 게 저의 흑역사입니다. 물론 잘 받아주셨지만요. 경성 크리처라는 드라마고 감독님, 작가님, 주연 배우들 이름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큰 작업이었다고? 무엇보다 놀란 것이 제가 스토브리그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서 4회차를 돌았거든요. 심지어 작업을 맡기 전에도 한번 다시 정주행하고 있었는데 그 감독님의 차기작이었던 것이죠. 너무 신기했어요. 스토브리그 정말 명작입니다. 처음에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배짱 부렸는데 큰일 날 뻔했네. 역시 최선을 다하고 봐야 돼. 크리처만 맡게 되었는데 인물까지 더 열심히 할걸. 맡은 배역이 극중에 사치모토라는 화가의 그림이었어요. 네, 제 배역은 그림입니다. 화가의 방에는 그림이 가득 깔려 있고요. 여기서 화면 외곽이나 바깥에 잡히는 그림은 제작진에서 미리 작업하던 그림이고 그 위에 20-30장 정도 후반부에 제가 합류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화면에 잘 잡히게 가운데로 빼놓으셨네요. 나중에 드라마를 보았더니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드라마 제작 단계에서는 여러 그림 작가분들이 참여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작업 속도와 피드백받아 수정하는 속도가 빠르고 그림체가 드라마와 가장 잘 맞는 작가를 선별했다고 들었어요. 정말 운이 좋았죠. 다시 작업으로 돌아와서 조 감독님과 담당 PD님의 방문이 끝난 후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스토리를 다시 정리했어요. 보안상 제가 맡은 역할의 내용과 전체 흐름만 들은 상태지만 듣기 전보다 훨씬 구체적인 작업 방향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컨셉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림을 짜맞춰서 흘러가다 보면 1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중구난방으로 그림의 밸런스가 안 잡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히 주문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작가 역량으로 해결을 봐야겠죠. 그리고 점점 이미지를 직접 구성해야 되는 컨셉 아트의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흘러가면 시간이 배로 드는데, 처음에는 자료 받아서 목 하나로 그려주는 정도였는데 점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페인팅으로 시안을 구성해서 간단한 회의도 하고 피드백을 받은 후 결정되면 수작업으로 다시 작업했어요. 그동안 회화 장르만 했다면 확실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작업과 수작업을 병행하며 정신없이 진행하다 어느 정도 신임을 얻게 된 것인지 크리처와 오브젝트 그림, 인물까지 맡게 되었어요. 잘 됐다. 인물이 결국 나에게 맡겨졌구나. 극중 인물 10장 정도를 연필 소묘로 그리는 작업을 맡았어요. 문제는 다음날 오전에 촬영이 있는데 전날 오후쯤 연락을 받은 것이죠. 촬영 전까지 내리 그려도 모자란 시간이었어요. 밤을 새도 장당 1시간씩 그려서 끝내야 되는데 연필 소묘에 인물을 하잖아요.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무조건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촬영이 100명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장소, 의상, 소품, 배우 등등 섭외하고 구하고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정이 여유 있거나 섬세하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변동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최종 결정자와 다이렉트로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서 중간에서 전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곤란했어요. 무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달하고 조율해야 하니까요. 그런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어차피 불평불만이 생겨도 이건 소용없다. 1초라도 빠르게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연필로 고퀄리티 인물을 1시간?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고 한계를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빵 10개와 커피 3개를 주문하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리면서 1시간에 1개씩 섭취하고 12시간 안에 끝내려는 계획이었어요. 3시간에 아주비를 그리던 입시 시험 모드로 돌아가야겠네요.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요청받은 4절과 8절째 한 5장 그릴 때쯤 오전 12시가 되었죠. 촬영까지 한 7시간 남았는데 이게 되네? 할 때쯤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4절과 8절은 큰 거 같다고 16절째로 재요청이 들어왔어요. 10장을 남은 시간에 새로 그리기는 불가능한데 진짜 물리적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저랑 비슷한 능력의 소유자가 한 3명 정도 붙으면 될까 말까 하겠네요. 연필로는 견적이 안 나와서 좀 더 빠른 목탄으로 사실적인 느낌보다 포인트 위주로 변경하기로 협의하고 다시 처음부터 16절째 그리기 시작했어요. 한 4장 정도 그리고 새벽 3시쯤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16절도 큰 것 같아서 A5 정도 사이즈에 그려야 할 것 같다고요. 아니,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분들은 항상 말도 안 되는 일을 되도록 해오신 분들이에요. 저보다 더 힘들겠죠. 남은 커피를 모두 복용하고 A5에 다시 10장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능이 없지만 몸이 튼튼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겪는 목, 허리, 손목 디스크 하나도 없이 코어가 정말 야무집니다. 이날 새벽 5시경에 회전 근개에서 두둑하면서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12시간 넘게 시험 모드 이상으로 한 20장 그렸더니 그 야무진 어깨도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죠. 저도 얘기만 들었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나머지 2시간 입 꽉 깨물고 다른 한 손으로 손목 잡고 두 손으로 그렸습니다. 그렇게 7시에 촬영장으로 킥을 보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되네? 어깨를 회복하며 남은 오브젝트를 마저 그리고 있었어요. 손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보내드렸더니 대역 촬영 가능하시냐고 하더라고요. 거절했지만 그렇게 손 대역으로 섭외되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어설픈 거절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파주에 있는 촬영장인데 세트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디즈니랜드를 안 가봤지만 왠지 그런 느낌? 세트장 곳곳에 제 그림이 붙어있더라고요. 아, 저거 내 어깨에 갈아서 만든 거 뿌듯했습니다. 보안이 철저하고 낯설어서 담당 PD님 뒷공무니만 쫓아다녔죠. 대기시간 동안 이곳저곳 친절하게 소개해 주셨어요. 좋더라고요. 대기실에 들어갔더니 A4 용지에 팜플렛도 적어서 환영해 주시고 나 오늘 데뷔하나? 의상버스에서 배역 이상으로 갈아입었는데 경성시대 의상이라 이걸 입고 버스 밖으로 나갈 자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나가지? 실내 촬영장에는 100명 넘는 인원들이 있었고 모두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장은 한 5m 이상 되었고 대강당 같은 넓은 공간에 대역 촬영을 해야 하는 방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 방과 책상 위에 제가 그려놓은 그림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 메가폰을 잡고 모니터링을 하는 감독님이 있었습니다. 수십 명이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어서 엄청난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이런 느낌은 훈련소에서 원스타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그 바로 옆에는 조 감독님들이 있었는데 저런 분이 작업실에 찾아왔을 때 동아리 드립이나 치고 과거에 제가 개탄스러웠습니다. 담당 PD님이 저를 데리고 감독님께 인사를 시켜주었는데 그림 작가님 고생했다고 들었다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우와! 오히려 좋았어요 라고 거짓말 쳤어요. 그 공간에서 기가 눌리니까 내가 낸 데를 시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치모토상 실제 배우를 만나게 되었어요. 연필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방법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젤이 아니라 책상에서 그리는 씬이라서 검지 잡기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배우님이 전신과 부분 촬영을 먼저 시작했는데 그 많은 인원이 액션 소리와 함께 숨죽인 듯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모니터와 현장을 바라보며 그 시선이 배우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중심이 되는 저 공간에 있어야 한다니 극도의 긴장감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제 그림이 모니터에 잡힐 때마다 촬영진이 긍정적인 의견을 나누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어요. 칭찬은 못 참죠. 드라마에서 보던 욕이 난무하고 강압적이고 군대식 촬영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좋게 이야기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감독님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뀐다는데 역시 좋은 감독님이 스토브리그 같은 명작을 찍으신 거구나 체감했습니다. 그와 별개로 극도의 긴장감이 올라오며 난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영혼이 빠져나갈 때쯤 카메라 앞으로 불려나갔어요. 카메라 여러 대가 저를 둘러싸고 손만 클로즈업해서 그리는 장면을 다각도로 찍습니다. 이미 제가 그려놓은 부분을 덧대서 그리는 연기라서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차라리 라이브 드로잉이 좋을 것 같은데 생각이 목구멍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확실히 다르다. 나 말인가? 갑자기 힘이 나서 확 집중이 되려고 하는 순간 쾅쾅쾅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서 밖에서 부르는 거예요. 사치모토상? 사치모토상? 응? 뭐야? 누구야? 하는데 옆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멈추셔야 돼요.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컷! 소리가 나면서 배역에서 잘렸습니다. 그렇게 담당 PD님과 조 감독님의 위로를 받으며 다시 작업실로 돌아왔어요. 이 손이 아마 제 손이 아닐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냉혹한 배우의 삶을 체험한 저는 시무룩하게 다시 그림을 그렸어요. 추가 작업으로 생체 실험에 관한 자료와 극중 주연 배우들이 들고 다니는 담백곽 사이즈에 그려진 초상화를 진행했어요. 퀄리티는 빠르게 그린 것 같은 가벼운 스케치 정도로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10가지 버전을 그렸습니다. 주연 배우들이 들고 다니는 그림이라 화면에 자주 잡힙니다. 예고에도 나오고 중요한 그림인 줄 알았다면 특색을 조금 더 넣었을 텐데 평범하게 그린 게 후회되네요. 해부도나 크리처 그림은 사치모토방 실험방에 주로 배치되었고요. 다른 방에도 액자에 걸려 있어서 한 컷씩 계속 잡혔어요. 이렇게 반년 정도 거쳐 진행된 작업이 끝나갈 때쯤 제 그림이 촬영진과 감독님 마음에 들었다고 칭찬을 전달받았어요. 드라마 오프닝 그림을 맡게 되었습니다. 소품 정도로 시작해서 크리처, 해부도, 인물, 대역, 오프닝 시퀀스까지 계속 신분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오프닝처럼 그림으로만 흘러가는 컨셉이었는데 드라마의 포문을 여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작업했던 것과 달리 많은 팀과 의견을 조율해야 했어요. 조 감독님들, 편집팀, CG팀, 모션팀, 효과팀, 음악팀 등 다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림은 저 혼자였어요. 뭔가 외로운데? 그림으로만 흘러가고 무빙과 특수효과는 최소한으로 잡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인데 그 분량을 혼자 뽑아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오프닝에 들어가는 컨셉을 받은 후 나름대로 추가와 보강을 해서 의견 제시를 해봤는데 조금 투머치해서 원래 컨셉으로 가게 되었어요. 드라마적인 축약이 있는 것이죠. 역시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작업 일정이 정해지고 첫 회의를 상암 스튜디오에서 하게 되었어요. 팀별로 3-4분씩 오셔서 큰 회의실에 20분 정도 계신 거예요. 많다. 그냥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림이 메인이 되는 작업인 만큼 발언권에 힘이 실렸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동안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포토샵 등의 툴을 다뤘고 컨셉 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서 오가는 전문적인 용어를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림이 그려진 후 팀마다 후보정 작업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작업할지 들어보고 수월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림의 방향을 조정해 나갔습니다. 전문가분들이라 의견을 조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합리적으로 진행되며 회의를 잘 마쳤습니다. 전체 흐름을 시안으로 잡아서 넘기고 피드백이 오갔어요. 어느 정도 확정되었을 때 계산해보니 약 50장 이상 그려야 되는 분량이었어요. 애니메이션은 없지만 전체가 한 장면처럼 연결되고 확대되는 부분은 모두 따로 그려야 했어요. 장면마다 상황에 맞는 분위기가 다르게 들어가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이 연결 부위들 때문에 다시 한번 회의를 가게 되었어요. 장면마다 어떻게 이어지게 만들 것인지 아이디어를 내고 종합해보며 결정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디테일하게 설정하는 모습을 보며 작품을 향한 제작진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조 감독님은 거의 찰리 채플린이던데요. 장면을 막 동작으로 보여주셨어요. 담당 PD님도 잘 챙겨주시고 고생 많이 하면서도 하나의 결과를 향해 집중하는 모습을 몇 달간 봐왔기 때문에 일로 만난 사이지만 이 사람들이 꼭 잘 되길 바랬어요. 그동안 외주 일을 하며 이런 감정이 들기 쉽지 않았거든요. 일은 일이었으니까. 드라마가 흥행해서 좋은 보상을 받길 바라며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에도 그런 마음이 담기고 있습니다. 그림 퀄리티도 중요했지만 스토리에 잘 어울리도록 분위기를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제 생각도 많이 반영되며 전체 장면을 조금씩 구체화시켰어요. 큰 스케일로 진행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목탄으로 거대한 공간에 라이브 드로잉을 진행하며 실제 카메라 무빙으로 찍어보자는 것이에요. 아쉽게도 제작 여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채택되지 않은 아이디어 중에 가장 아까워요. 언젠가 한번 꼭 해보고 싶은 작업입니다. 목탄으로 그린 후 느낌 유지하며 디지털 페인팅으로 마무리하기로 회의가 정리되었어요. 수작업과 디지털 작업, 회화와 컨셉 아트를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은 변수가 많고 유동적인 작업에서 큰 장점이 되었어요. 컨셉 드로잉에서 아무리 잘 잡아놔도 목탄으로 작업했을 때의 느낌이 또 달라지거든요. 매 단계마다 눈으로 계속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화면에서 확대되는 부분을 수작업으로 디테일하게 그리려면 적어도 전지 이상의 사이즈로 작업해야 했기에 시간 관계상 디지털 페인팅으로 연계하며 작업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목탄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었는데요. 디지털 페인팅 도구에 목탄 브러쉬 등이 있지만 수작업 경험이 없다면 느낌을 살려 그리기 어렵습니다. 브러쉬 느낌에 의존해서 한 번에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작업 같은 상황을 가공해서 연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실제 느낌보다 떨어지긴 하지만 목탄 특유의 둔탁하고 거친 느낌을 계속 유지하며 작업해 나갔어요. 아쉬웠던 대역 촬영의 기회가 한 번 더 찾아왔어요. 저번 촬영에서 왜 주눅 들어서 로봇처럼 반응하고 연기했을까, 상황에 순응하지 못했을까 자책하고 있었는데 연기 자신감을 회복할 찬스였죠. 파주 촬영장에 도착했어요. 야외 세트장 촬영에 비도 많이 와서 모든 스텝이 더 바쁘게 움직였어요. 혼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며 연기 연습을 했습니다. 똑똑, 사치모토상, 하이 또는 나니? 아니면 우와 이런 버전의 다양한 리액션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두 번의 실패는 없는 것이죠. 밖에서는 주연 배우들의 촬영이 있었는데 PD님이 구경 오시라고 했지만 연기 연습을 해야 돼서 거절하고 독방에서 홀로 3시간 정도 수련하다가 불려 나갔습니다. 나는 이제 손연기의 달인이야. 세트장에 뿌옇게 담배 연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주점에서 사치모토상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필 잡는 방법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카메라 각도 때문인지 실제 그릴 때 사용하지 않는 손동작으로 전신 촬영을 하고 계셨어요. 손만 그대로 클로즈업 샷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대역 촬영과 반대로 제가 배우님에게 가서 연필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액션이 들어가자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야외 세트 촬영이라 50분 정도 계신 것 같았고 그마저도 밤이라서 잘 안 보였거든요. 첫 촬영 때보다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쓱쓱쓱 멋진 연기로 마무리하려는 찰나 또 누군가 말을 거는 거예요. 사치모토상? 올 게 왔구나. 고개를 들어 앞을 보려고 하는데 누군가 귓속말을 해줬습니다. 앞에 담배를 자연스럽게 잡으세요. 우와! 담배가 언제 저기 있었지? 제 앞에 불 붙은 담배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담배를 호기심에 펴본 적도 잡아본 적도 없어요. 머리가 하얘진 채로 손을 덜덜 떨며 집게 손가락으로 잡아야 되나 검지 중지로 담배 피듯이 잡아야 되나 손이 담배까지 가는 거리가 하염없이 멀게 느껴지며 손동작을 막 현란하게 바꿔대다가
담배를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올리는 순간 담뱃재가 손등에 떨어지며 우악! 쥐죽는 소리를 내고 컷소리와 함께 또 잘리게 되었어요. 작업실로 돌아오는 택시 안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물이 제 눈물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귀에는 오지 않았어요. 총 연기 시간 60초. 저는 연예계에서 은퇴했습니다. 작업 과정상이 있어서 짤막하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7년 동안 모든 생활을 같이 했던 24시간 이상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가족 같은 저의 고양이 홍만이가 새벽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급성 폐혈증으로 병원에서 수술 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애가 조금 안 좋은 기색이 있어서 다음날 병원 가야겠다 하던 새벽에 일어난 일인데요. 작업하느라 면밀하게 신경을 못 썼다는 죄책감이 아직도 크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 작업은 핑계고 늘 같이 있던 그 소중함을 점점 잃어갔던 것이겠죠. 장례식을 치르고 유골함을 들고 온 다음 날에도 작업은 해야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사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어선 안 됐어요. 홍만이가 아프게 떠난 것을 생각하면 제가 그립고 힘든 것은 사치일 뿐이겠죠. 곧 두 번째 기일이네요. 10월 30일. 그 3달 뒤에 자전거를 타고 기가하던 중에 내리막길에서 앞브레이크를 잘못 잡아서 얼굴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아스팔트에 얼굴이 갈리면서 앞니 3개와 양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냥 작업실로 가서 후시딘 바르고 홍만이 사진 좀 보다가 잤습니다. 공휴일날 다치는 바람에 바로 병원에 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경험상 치과는 무조건 제대로 알아보고 가야 됩니다. 인정? 작업이 피크일 때라 제작진에게 알리거나 쉴 수는 없었어요. 저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뒤에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손목을 붕대로 고정시키고 입에서 흐르는 피 닦아가며 그렸습니다. 정말 경성 크리처 그 자체였죠. 화상 회의를 할 때도 마스크를 거의 눈까지 덮어쓰고 해서 모르셨을 겁니다. 나중에 흉터가 크게 남았지만 다행히 점점 사라지고 있네요. 상업 미술 떠나 작품으로 보여주고 평가받는 작업에서 이런 개인사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핑계가 되지 않도록 풀 컨디션으로 그린 것이고 모든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2년 전 이야기를 이제 조금 풀어보네요. 4개월 정도로 생각했던 작업이 10개월 정도로 길어지며 수정의 수정을 거듭했어요. 계속 최종본이죠. 그림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데 여기서 포인트 컬러를 넣느냐 마느냐로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재료의 특징이 다 죽기 때문에 밸런스 차원에서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어요. 결국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시한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색을 넣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CG팀에서 시안으로 색을 넣어봤는데 아무래도 프로그램 티가 나는 채도 높은 단색으로 처리되더라고요. 파스텔 느낌으로 제가 그리겠다 하고 색을 추가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니 전체 명도 대비나 비네팅이 강하게 잡혀서 색을 넣지 않았다면 확실히 시안성이 떨어졌겠구나 느꼈습니다. 제작진이 맞고 제가 틀렸죠. 역시 협업을 해봐야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을 또 한 번 체감했습니다. 마지막 씬에서 사람이 크리처로 점점 변하면서 거대해지는 컷을 넣었는데 카메라가 왼쪽으로 쭉 흘러가면서 한 컷으로 연출하려던 계획이 한 장면을 고정해놓고 점점 변하는 애니메이션으로 바뀌었어요. 컨셉이 급하게 수정된 것이라 시안을 몇 개 잡아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컨셉상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뚝뚝 끊기는 장면이었지만 예상보다 작업량이 많이 늘어나서 기한을 맞추는데 애먹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작업들을 조금씩 조정하고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네요. 작업이 끝난 후 몇 달 후 감독님과 조감독님이 작업실에 방문해 주셨어요. 그냥 스쳐갈 수 있는 일반인인데 작업이 끝나고도 챙겨주신 점에 감사를 표하고요. 그 사이에 출간한 그림 고민 해결책을 기념품 같은 느낌으로 드리고 가볍게 식사를 했어요. 명작 스토브리그와 경성크리처 이야기를 감독님에게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촬영하며 생긴 재밌는 비하인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경성크리처 시즌 1이 오픈되었어요.
경성과 크리처가 만나는 독특한 소재죠. 작업할 때 보안으로 가려져 정말 궁금했던 스토리라인을 알게 되니 매 화를 넘길 때마다 흥미롭게 봤어요. 생각보다 제가 그린 그림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작업실에서 그렸을 때 그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오직 저만이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재미였죠. 저는 시즌 1에만 참여했어요. 시즌 2도 끝까지 잘 보았고요. 경성 크리처가 생각보다 호평이 많았지만 글로벌 순위 1, 2위도 하고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영상은 광고가 아니라 참여했던 그림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개인적으로 남기는 목적입니다. 혹시나 저작권 등의 문제가 생기면 멤버십 영상으로 돌릴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같이 회의도 하고 방문도 해주셨던 제작진 몇 분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혹시나 신뢰가 될까 더 자세히 얘기할 순 없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집중하시던 분들이 일찍 떠나셔서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몇 마디 못 나누었지만 아직도 그 열정 가득한 모습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꼭 좋은 곳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림으로 끌고 가는 타이틀은 쉽게 맡기 힘든 작업이라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려야 화면이 효과적으로 잡힐지 확인할 수 있었고 작업 방식을 전체적으로 수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림만 보고 판단할 텐데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담을 수 없고 그럼에도 그동안 생각해오고 그려온 방향성이 좀 더 담겼으면 하는 욕심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도 조금 더 쥐어짜낼 수는 없었을까? 다시 한다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런 후회가 남을 것 같아서 마음을 다잡고 그렸는데도 말이죠. 그림의 퀄리티를 벗어나 드라마 안에서 잘 융합되는 이미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때로는 눈높이를 너무 낮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순간도 결국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충분히 기다려주고 감내해준 제작진분들의 배려가 있었죠. 경성 크리처가 거의 4년 동안 제작된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1년 조금 넘는 시간밖에 참여하지 못했기에 제작진의 노고를 모두 헤아릴 수 없지만 촬영 스케줄이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칼퇴라는 개념은 당연히 없고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일만 하시다가 한 달에 한 반나절 쉴까 말까 하시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저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주 편하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작업물 남길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경성 크리처 제작진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